안녕하세요. 어른책 같이 읽는 아빠 문득 전정환입니다. 자, 저희 뒷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조만간 좀 그 이사 관련된 것도 한번 브이로그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남자로 산다는 것이란 책입니다. 제임스 홀리스라고 외국의 정신분석 전문가세요.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저희 다른 분들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로 산다는 건 뭐 지혜 씨가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털어놓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까운 지인들이랑 막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푸는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를 막 조곤조곤 이야기 잘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남자들은 거의 그냥 뭐 스포츠나 정치 얘기나 하고 있지 내 안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 책은 왜 남자들이 얘기를 못 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하면 좀 틀 수 있을지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전통적으로 물려받는 게 세 가지 가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허상, 두 번째는 역할, 세 번째는 기대를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허상이란 건 그러고 있죠. 멋진 남자의 모습이 딱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정해놓는 거, 그게 허상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역할은 남자라면 당연히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될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역할 플러스 기대가 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성은 공포에 지배당하며 자신이 쥐고 있는 것들을 놓쳐버릴까봐 자신에게마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걸로도 모자라 비웃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다른 남성들과도 이를 공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를 보상해야 한다. 남자가 대형 차를, 넓은 집을 또는 높은 지위를 자랑한다면 자신이 왜소화도주라고 느끼는 데 대한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행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까 지혜 씨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부분이 있죠. 남성들은 특히 이 다른 남성과 이를 공유하지 못한다. 저희도 뭐 좀 속상한 게 있어도 둘이 다 얘기를 하고 나면 스스로 좀 치유되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내밀한 지점에서 어릴 때부터 축적이 된 거여서 그걸 가족 혹은 친구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고 그저 평생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책은 그 공포가 생기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약간 여성과 다른 지점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어머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머니 컴플렉스라는 것은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어머니가 내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 것이고 특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주입하는 어떤 생각들이란 것들이 상당히 아들에게 부담으로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남성이라는 건 어머니 역시 사회적으로 인식된 남자란 이래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너는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주입을 받기 때문에 게다가 심지어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권력자죠. 특히 어릴 때는. 그래서 이런 어머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쌓여서 이제 심지어 누가 나눌 수 없는 공포가 된다고 설명을 해줘요. 정말 안타깝게도 헌신적 애정이 저주가 될 때도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삶을 아들을 통해 대신 이루려고 했으며 이는 우리 의사 아들이 말이야로 시작되는 수많은 농담의 소재가 되었다. 이런 여성들의 경우 그 시대의 문화가 강요하는 여성의 성 역할로 인해서 자주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그 욕구를 대리 충족하려는 것이다. 와닿는 부분이 있나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작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갖고 계시던 그런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저희 어릴 때 봤던 드라마 아들과 딸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예. 후남이. 한국적인 그렇죠. 네. 어머니가 정말 후남이한테만 네. 애정을 쏟고 네. 거기서도 약간 후남이가 공포를 가진 캐릭터로 나오죠. 근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여건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낮았었고
그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본인도 이루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아들한테 그대로 이제 전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이래야만 하는데 이런 압박에 빠진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늘 어릴 적부터 종아나 남자는 이래야만 한다. 혹은 우리 아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좀 하셨던 기억이 있고 그게 저도 모르게 지금의 저의 어떤 성격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을 해요. 주로 들었던 얘기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처럼 됐으면 좋겠다. 한 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하네요.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손석희 사장님. 아,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 손석희 사장님 뉴스하는 거 보면서 아들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아들이 했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다고. 또 이런 얘기도 어머니들은 좋은 건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힘들다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게 너무 층층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 형은 저는 약간 어머니 기대에 못 미쳤던 아들인데 저희 형은 사실 대단히 어떤 과정들을 잘 통과해 나간 케이스였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수재였죠. 그렇죠. 수재였고 제가 보기엔 너무 완벽한 형이었는데 저희가 30살이 넘고 나서 서로 술을 먹으면서 형 역시도 늘 그 기대 때문에 그거를 못 채워나간다는 어머니 얘기들을 못 채운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 이 얘기를 저희 형제도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둘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결국 그런 어머니의 과도한 머릿속에 그려진 남성성이 주입되기 전에 아버지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이 공포를 갖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어머니 컴플렉스라면 하나는 아버지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죠. 이전 사회에서 아버지는 돈을 벌기에 바빴고 사회생활하기 바빴고 그래서 아들들과 깊은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남자의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눈 얘기가 정말 없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술 정말 만취돼서 들어오셔서 오바이트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환아 아빠가 왜 술을 마시는지 아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저는 듣고 나서 이게 남자의 인생이 이 안에 들어있나 보다. 하지만 술이 취하셨기 때문에 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주무셨고 또 맨정신이 되면 아들아 남자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남성은 멘토 부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건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너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고 그 와중에 실패도 하고 그것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아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너무 남자 이렇게 살지 않는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이 책엔 설명을 해줘요. 남자로 산다는 것 책을 보고 나서 생각하게 된 게 결국은 이미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온 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일단은 좀 남성들 스스로가 내 안의 두려움을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뭘 두려워하고 있나? 난 어떤 강박에 시달리고 있나? 직시하고 그거를 아내든 친구든 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은 좀 사라질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두려움이 클수록 그것은 폭력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가 두려움을 각자가 좀 줄여가고 내 안을 직시할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범민이의 교육과 삶에 내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균형을 맞춰야겠구나.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것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 특히 한 인간으로서 과도한 남성성이 주입되지 않도록 아빠도 이런 게 무서웠다, 두려웠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더라, 질 수 있다, 괜찮다. 이런 거를 많이 범민이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범민이가 공포에 빠지고 그래서 삶을 두렵게 여기고 그걸 털어놓지 못하고 그게 이상한 폭력성으로 발휘되는 이제까지 어찌 보자면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한 남성, 강한 척을 해야 되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혼한 지 우리가 8년째인데 우리가 막 술을 먹고 이렇게 뭐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감정과 나의 어려웠던 점들은 막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남편의 어려움을 내가 들어봤던 적은 없었구나. 저도 어떤 공포에 시달린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두려움. 보네요. 네. 나의 두려움을 말했을 때 내가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을까? 남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쌓여 있어서 아마 꺼내기가. 근데 저는 비교적 다른 남성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생각은 하는 편인데 내 본 모습에 대해서 직시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털어놓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쩜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되게 사소하고 진짜 마음, 진짜 공포와 두려움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내려놓지 못할 겁니다. 제가 제 남은 생에도 제가 갖는 본질적인 이렇게 하면 지가 날 무시하겠지 때문에 못 내려놓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린 끝났고 이제 우리 범맨이를 위해서라도 좀 더 균형 잡힌 어떤 삶의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끝나지 않았어요. 삼각관계. 우리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가능성이 네, 있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난 무시하지 않아요. 뭘 무시하잖아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쵸. 근데 제가 그 공포 때문에 못하는 거죠. 무시 당할까봐. 그럼 우리 오늘 이제 여기 근처에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제가 내일 새벽에 빵꾸낼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뉴스 빵꾸내면 안 됩니다. 허심탄회하게 우리 남편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남편도 연습을 좀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조만간 드네요. 한번 오늘은 아니더라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로 산다는 것 이게 단순히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삶, 가족의 삶에서 시작되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반드시 네.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엄마들도 또 여성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구, 꾸꾸가가, 소문병병 고맙습니다.